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반장 이반장 이정민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반장의 쾌도난마. 오늘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시장이 지지력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여기서 시장의 반등이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현금 확보를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 이슈들을 점검하면서 나의 이번 주 포트폴리오 포지션에 대한 시급한 어떤 전략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번호 고지해드리도록 하죠. 02-4153-2611, 2612 두 개의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잠시 뒤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 안녕하세요. 이반장과 함께하는 부반장 캐스터 도지은입니다. 오늘도 이반장님 만나보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화인데요. 02-3153-2611, 02-3153-2612번까지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이반장님과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문자입니다. 받는 사람 샵 4989, 받는 이에 샵 4989 적으셔서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바로 이반장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중에 상담 못 받으셨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자주 사용하시는 메신저 어플로 들어오셔서 채팅방 상단에 샘플러스 이반장이라고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요. 우리 이반장님이 더욱더 알짜배기 정보들 쏙쏙 골라주신다고 하니까요. 좋은 기회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또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고품격 방송이기 때문에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반장님 말씀처럼 비가 내리는데요. 이런 날일수록 이제 TV 앞으로 오셔서 이반장님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대응 전략 세워보시고 종목 상담 꼼꼼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반장님의 판세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반장의 판세 분석 들어가기 전에 오늘요. 수급도 체크를 같이 해드릴 겁니다. 일단 안건 4개 보고서요. 수급도 같이 체크해드릴 테니까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과연 파월의 입에 모든 시선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설을 앞두고 있고요. 긴장감이 흐르네요. 과연 금리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예고드렸던 5G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다행히도 주도주가 살아있다는 부분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고 이러한 흐름들 예의주시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 감산을 검토했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의 IT 섹터들 반등에 어떤 역할을 해줬다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목요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과연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잠시 뒤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월 의장이요. 연준 의장이 조금 있으면 미국 시간으로 현지 시간 오후에요. 우리가 이제 아침 정도 돼서 시장이 열리고 나면 파월의 연설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될 겁니다. 이틀 동안 청문회를 합니다.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청문회를 여는데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은 지금 뭐 월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단서들이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7월 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6월 달 FOMC 회의로 열어봤을 때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이냐, 많은 지금 이슈들을 머금고 있는 것이 금리에 대한 향방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재 미증시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충분하게 선반영이 돼서 올라갔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런 흐름은 미 증시에만 투영이 됐던 부분인데 만약에 기대 이하로 0.5%포인트가 아니라 0.25%포인트 쉽게 얘기해서 25bp로 확정되거나 금리가 동결됐을 경우에는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엄청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하락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금리를 인하해도 제가 봤을 땐 이미 선반영이 된 미 증시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된 부분이 하루 이틀만 반짝 움직이고 시장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끌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겠죠. 경제 지표가 계속 호전이 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 명분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0.25%포인트로 낮추거나 아니면 동결을 외치게 된다라면 시장은 조정폭이 크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의 지지력이 확인되고 조금이라도 반등의 여력을 보여준다라면 일부 전체 자산을 100%를 시장에 투입을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20-30% 계속해서 현금 마련해서 현금을 반드시 유지하셔라.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자, 5G가 20일 이평선을 줄타기 하다가 오늘 다시 올라갔습니다.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5G, KMW 중심으로 해서 서진 시스템, 오이 솔루션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대표적으로 오이 솔루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이 솔루션이 정확하게 이제는 21선 위에 안착이 된 모습이고 주도주죠. 예, 주도주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은 희망은 있다. 즉 희망은 있는 시장에서 지금 어려운 구간만 잘 참아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의 소중한 자산 중에 10에서 20%는 시장 주도주에 가 있어야겠죠. 개별 테마주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외국인 기관 수급 붙으면서 우직하게 움직이는 5G 섹터들 흐름 좋습니다. 오이솔루션 그리고 KMW가 원래 가장 강했죠. KMW가 21선 위로 안착이 됐네요. 자, 세 번째 서진 시스템. 다른 오이솔루션과 KMW 대비해서 이제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있고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게 저는 서진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부분인데 박스권이 대략 한 2달 정도 이어졌네요. 여기서 시장만 받쳐준다라면 멋지게 한번 시세 도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개 정도의 5G 정도는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한번 매일 체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낸드플래시 감산에 들어가는데 미국과 일본의 어떤 화해 지수처럼 우리 한국과 화해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워싱턴이 발을 쏙 뺐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한일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를 해서 감산을 지금 하기로 검토를 했는데 감산을 하게 되면 재고 자산들도 다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적인 부분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가격을 올려서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을 쉐어하겠다는 뜻인데 자, 이렇게 보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일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저찌됐든 억울하겠지만 피해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서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테마주들이 움직이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반사이익을 제대로 받으려면 공장이 이미 완공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력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어야겠죠. 지금은 테마로 움직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번 일을 통해서 아마 굉장히 자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냥 수입해서 그냥 쓰면 되지 하고 생각했던 부분이 야, 이게 국가 간의 무역 갈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그러면 아마 이번 일을 계기로 전화위복의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즉 기술 개발과 공장 증설을 자체적으로 해 나가지 않을까. 길게 봤을 때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어찌됐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이 감산 검토가 오늘 IT 섹터의 지지력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지만
추세를 확 돌리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이슈로 인한 지지력, 브레이크만 잡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끝으로 내일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를 앞두고서 미국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선물 시장 포지션이 지금 전부 금리 인하에다가 기대를 걸면서 풀베팅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은 중립적인 부분인데 아마 내일장에서 결과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입김이 나타날지 그것을 확인하고 시장이 변동해 보일 텐데 내일은 저는 크게 뭐 걱정은 되지 않지만 옵션 만기일이라고 해서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오늘 시장이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브레이크가 걸렸죠. 오늘 양봉 캔들이 이렇게 섰어요. 브레이크가 걸린 거지 추세를 완벽하게 돌리는 파동으로 전환 확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강조를 드렸죠. 오늘 시장에서 개인들 수급을 보셔라. 개인들 수급을 보시는데 개인들이 매도 치고 있다라면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개인들이 886억, 쉽게 얘기해서 890억을 매도를 했죠. 그럼 어저께 400억, 도합 합치면 대략 1,400억이 나옵니다. 이 1,400억의 매도 규모는 이틀 전날 1,400억의 매수를 들어왔던 개인들의 합산 포지션과 쌤이 되겠죠. 그러면 그 이전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어떤 식으로 매도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V자로 쏠 것이냐, 지지부진하다가 올라갈 것이냐 싸움이 될 텐데 저는 적어도 시장의 바닥 확인이 되려면 투매가 더 크게 이어져야 된다. 개인들의 투매가 더 크게 이어지고 한번 시원하게 650포인트 밑으로 출렁이는 모습이 한번 나와줬을 때 바닥 투매 구간이 나오면서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지지력이 나오면 저점이 확인이 안 됩니다. 따라서 자 이런 분들 계시죠. 제가 좀 오늘 말이 길어지는데 오늘 시장이 코스닥이 양봉 쓰고 5G도 올라가는데 여러분 모든 포트폴리오 종목이 다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양봉을 주면서 스리슬쩍 이렇게 그나마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일부 물량을 반드시 현금 확보를 해놓으십시오. 20%에서 30%는 반드시 현금 확보를 해놓으셔라. 그리고 시장의 리스크를 대비하자. 이렇게 마감 지으면서 저는 잠시 뒤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죠. 지금 이 반장님의 판세 분석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 반장님 정말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꼼꼼히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전화 023153-2611, 023153-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우리 이 반장님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핸드폰 드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받는 사람 샵 4989, 받는 이 샵 498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이 반장님께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장님 정말 꼼꼼하게 상담해 주시니까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핸드폰 드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이 반장님의 꼼꼼한 종목 상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이 반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장님. 네, 오늘 뭐 전화 상담이 오늘도 많이 올 것 같은데 비가 오니까요. 딴 데 가지 마시고 이 반장의 캐도남마 보시면서 이렇게 상담 또 내일에 대한 대응 전략 확실한 대응 전략 드리니까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자,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하니까 바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매수가 비중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덱스터고요. 덱스터. 네, 7,170원이고요. 7,170원이요. 네, 그리고 네. 비중은 네. 25% 정도, 30% 정도 돼요. 30%. 7,170원이면은 오늘 오늘 매수한 거 아니에요. 오늘 매수하신 거 아니시고? 2월 달에 매수해서, 네. 4월에 20% 정도 매도하고요. 네. 예, 그리고 10% 갖고 있다가, 얼마 전에 조금 하고, 예, 또, 어제 조금 하고 해가지고 이 가격이 됐어요. 네. 그 덱스터만, 올해는 덱스터만 공략을 하셨군요. 아니, 몇 가지 했는데 예, 지금은 이거하고, 예, 제약주 조금 가지고 있어요. 예. 다 일단 오늘 정리하고요.
예, 덱스터를 한번 브리핑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덱스터가 이제 특수효과, 시각효과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블록버스터급 영화라던가 이제 드라마, 대형 드라마들 만들 때 이제 이 기술들이 쓰이는데 만약에 한국에서만 이 기술을 쓴다 그러면은 저는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중국도 진출을 해서 점점 네. 영업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네. 과정을 보시면 1월 달에 크게 한번 매집이 들어왔었고요. 거래량 터지면서 숨고르기 하고 다시 두 번째 상승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숨고르기가 들어갔죠. 이번에 세 번째 상승이 나오려던 찰나에 맞아요.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그게 시장 흐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자, 덱스터는 오늘 계약 26억 원에 네. 시각 효과 기술 수출 계약을 따냈는데 네. 보세요. 그것 때문에. 근데 예, 오늘 좀 반등이 기대했는데. 크지가 않습니다. 반등이 네. 크게 나오지가 않고 있고 지금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는 좋은 와중에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이렇게 쓱 하고 밀리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거래량 없이 그냥 쓱 밀리죠. 보통 이런 패턴들이 장이 안 좋을 때 많이 나타납니다. 차라리 네. 네. 그냥 나는 먹고 빠질래 하면은 음봉이 빵빵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터질 텐데 거래량이 네. 안 터지고 단순히 가격만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기업의 본질 가치하고는 무관하게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고요. 120일 그런데 얼마 이동평균 전에요. 또 그 수주 받은 게 또 취소가 됐다고 그래서 또 빠지고 실적이 또 올해 초만큼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또 빠지는 걸로 또 그렇게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좀 몇 년 정도 갖고 장기 투자를 할 생각이었는데 예, 그렇게 해도 될까 싶어요. 장기 투자는 내가 정한 익절가, 내가 정한 손절가를 훼손하지 않으면 평생을 들고 갈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근데 네.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더라도 시장이 안 좋을 때 주가를 그냥 멍하니 갖고 있으면 손실만 키울 뿐이죠. 저는 네. 7,170원에 지금 가격이신데 일단은 비중 30%신데 내일 절반을 털어내십니다. 내일 절반을 털어내시고 시장 금리 변화와 시장 이슈가 안정적으로 바뀌었을 때 제가 이 반장의 캐도남마 시간을 통해서 지금부터는 공격적 매수입니다라는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금을 네. 들고 계시다가 다소 네. 좀 비싸게 사더라도 네. 그죠? 다소 좀 비싸게 사더라도 어차피 내가 8,000원, 9,000원까지 가져갈 건데 100원, 200원 혹은 500원, 1,000원 좀 비싸게 사면 어떻습니까? 대신에 미연에 큰 흔들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방어했던 그냥 프리미엄을 지불했다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즉 이 방법은 내가 비싸게 사면은 그냥 비싸게 사는 것 뿐이지만 괜히 대응 못해서 주가 빠져버리면 자산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드린 전략이 명확한 실전 매매 기준 전략이고요. 저는 다시 한번 이 눌림목이 지나고 나면 재차 네.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비중 키워놓지 마시고 비중 반으로 네. 줄여놓으셨다가 시장 네. 안정화됐을 때 다시 덱스터를 공략해보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해내실 수 있고 지금까지 이 종목만 매매해 오셨기 때문에 또다시 수익 보실 수 있다. 3월달, 2월, 3월 그때 주식 처음 시작해서 이게 첫 종목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셨구나. 잘 네. 못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 제 옆에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제가 조언을 상담을 해드리는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국보, 국보 예, 7,100원에 비중 20%예요. 7,100원이요? 네, 언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한 3일 전에 들어갔어요. 야, 그러면 얼마 전에 문자로 그죠? 예, 국보 예. 전화 딱 주신 분, 가격 보니까 제가 기가 막히게 알죠. 제가 그날 뭐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욕심내지 마시고
네. 탁 튕기면은 좀 매도합시다라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예. 예, 안 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예. 예, 예. 아시겠죠? 제가 네. 상담을 드려보면, 손절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겁니다. 분명히 보고 계셨었고, 강단 있게 예. 딱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못하신 거예요. 자, 결론은 뭐냐면, 국보는요, 네. 국보에게 투영됐었던 M&A, 그죠? 최대 주주 변경에 네. 대한 M&A 이슈는 충분히 주가에 다 반영됐어요. 지금 경고 딱지를 달고 있고,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 위험 딱지까지 올라갑니다. 위험 딱지가 올라가면 금감원 한국거래소에서 예의주시를 하게 되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싸리 그냥 경고 딱지가 달리더라도 막 그냥 치고 달리는 플레이 위드처럼 갈 거 아니면 이렇게 어설프게 고가권에서 찌글거리면 안 돼요. 아예 그냥 여기서 차라리 조정이 그냥 쑥 들어갔으면은 20일 뒤에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옆에서 횡보만 하고 있죠. 그러면 경고 딱지가 풀리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고가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네. 예. 그러면 결론이 나왔죠. 내일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자, 일단은 약속을 지키세요. 6,600원 손절가 드릴게요. 네. 이거는 고가권에서 만약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답 없이 무너질 겁니다. 네. 그때 가서 땅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6,600원 손절가 대응하시고요. 네. 예, 반등 올라오면은 3에서 5% 수익 챙기시고 바로 매도 정리를 하세요. 근데 이건 내일 기준이고요. 만약에 이게 이번 주 메모해 보세요. 지금 경고딱지 달린 지 네, 하나, 둘, 예,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일 이제 내일부터 해서 이게 주위로 이제 떨어지고 그다음에 주위로 떨어진 이후에 주위 딱지가 사라지고 경고 딱지가 완전히 사라지면 한 번 더 파동이 나올 거예요. 그때 차익 실현하시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6,600원 깨지지 않으면은 일단은 반등 기다리면서 좀 더 기다려 보셔라.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예. 예. 이거는 위에서 고가권에서 지금 막 위험한 종목이니까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고요. 손절가 잘 못하시겠으면 증권사 지금 쓰고 계신 HTS나 MTS에 자동 로스컷 기능이 있어요. 네네. 그거를 꼭 활용하세요. 이게 지금 불안한 게 제가 이 지금 종목 상담을 한 국보 있죠? 네. 이게 국보를 보신 분들이 다 보고 계실 거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급등주 고가권에서 움직이는 종목군에 대한 스킬핑, 트레이딩 매매는 누가 더 눈치 빠르게 빠릿빠릿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느긋하게 뭐 같이 주니까 끌고 간다 이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네. 예, 지금 뭐 시가총액이 1,200억이니까 거기 6,600원 안 깨지면 반등을 기다리셔라. 근데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음봉으로 무너지는 모습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죠? 예, 위험은 하지만 반등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6,600원 깨지지 않으면 그냥 갖고 있어라. 그 예, 말씀이시죠? 6,600원이 네. 무조건적으로 손절 라인을 지키셔야 되고 예. 요거는 이렇게 하시죠. 한 이틀 뒤에 네. 금요일이나 월요일 날 네. 문자를 한번 더 보내보세요. 제가 국보가 예. 뜨면은 한번 또 언급 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분 또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XINC. XINC요? 예, 예,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1,800원 좀 넘어요. 그때 저랑 한번 상담 받으셨던 분이신가요? 아니다, 예. 20%예. 20%인데 저랑 상담 한번 받으셨었죠? 언제, 예, 그거 어떤 뭐 아니에요? 그 예. 아래 그거 받았어요. 예. 그 뭐, 이름 오케이, 뭐, 알겠습니다. 흥국석이요. XINC 여기 보시면은 이 예. 하단선이 깨지고 있지가 않죠? 예. 예. 지금 1,80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숨고르기를 이제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다행인 거는 뭐 추가적으로 밀리지는 않고 있지만 바닥을 이렇게 다지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XINC. 아, 그래, 예. 예. 근데 너무 이 동사 고가에 같은 사가. 네. 너무 고가에 사가지고 걱정이 돼가. 그래서
이제 메모를 좀 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1,400원, 예. 1,400원 이탈되면 무조건 절반 매도입니다. 아, 1,400원이에요. 예. 예. 그리고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반등을 노리시는데 반등의 목표치는 1,900원을 드릴게요. 예. 예. 근데 지금 그래핀 쪽이 잘 되려면 지금 국일제지가 지금 구글에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그게 잘 돼야 됩니다. 테스트 결과가. 아, 예. 예. 오래 걸리겠네. 예. 그러면 예. 폭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결과 여하에 따라서. 아, 예. 그러니까 제가 1,400원에 대응을 꼭 잘 하셔라. 손절하라고 예. 예. 근데 우리 어머니 지금 말투를 들어서는 지금 빠릿빠릿하게 대응 못 하실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예. 맞죠? 예. 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메모해 보세요. 예, 메모 예. 1,400원 지금 전화. 내일 아침에 눈 예. 뜨시면 예. 8시 30분에요. 예. 증권사에 바로 전화하세요. 그래서 자동 로스컷, 자동 손절매 기능을 물어보세요. 콜센터에. 예. 그래서 방법을 터득하신 다음에 매일매일 1,400원에 자동으로 손절가를 거는 법을 마스터하세요. 이건 하실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1,400원 그저 내려오도록 놔둘 거 있으면 만 내일이라도 팔마 오래 손에 덜 보잖아. 예. 아 근데 뭐 1,400원이 뭐 100 몇십 원 차이라 이게 깨질지 반등을 바로줄지 내일 보고서 대응하셔도 돼요. 예, 예. 예. 그렇긴 해. 예. 너무 예, 손에 많이 보잖아. 1,400원에 팔락하면 예. 그렇긴 해. 차라리 손에 덜 벌고 팔락하면 내일이라도 파는 게 안 낫겠나 그 생각 듭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 예. 예. 1,400원 올라올 손절가를 정해두시고 가능성은 없고 예. 그러면 예. 가능성은 있어요. 아, 가능성은 그래, 예. 있는데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정하는 게 손절 가격이거든요. 예. 예. 그래. 예, 너무 예,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반등도 있을 수 있으니까 주식은보다 예. 대응의 영역이다. 예. 예.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중요한 게 감사합니다. 이 예, 부분이 아니라 수고했- 내일 아침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죠? 증권사랑 통화를 하셔서 자동 로스컷 기능을 딱 하셔야 되는데 하실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내일 증권사 통화를 좀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분.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예, 파트론이요. 파트론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 15,500원에 15%요. 15,500원이시면은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네, 저번에 이제 한번 익절할 수도 있었는데, 네, 예. 욕심을 내고 조금 했는데 아. 갑자기 막 무너지는 바람에. 그냥 5월 달에 딱 사가지고 수익 잘 내고 계셨는데,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정한 익절가, 내가 정한 손절가만 안 깨면 계속 들고 갔어도 되는데, 여기서 내가 정한 손절가를 깼으니까 여기서 팔았다가 다시 봤어야 되는데, 그죠? 아, 그걸 못했어요. 그죠? 이거를 초보자분들 잘 못하시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선 꼬리부터 머리까지 다 먹으려고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네. 몸통만 맛있게 먹고 나머지는 그냥 내가 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먹고 시장 분위기 이상할 땐 빠질 줄도 알아야 되는 게 또 주식 투자의 영역이에요. 뭐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원래 카메라 모듈 쪽으로 해서 옵트론텍, 네. 나무가, 그죠? 그다음에 MC넥스, 그다음에 이 파트론이 쫙 하면서 트렌드를 쫙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무너졌게요? 저 화웨이 아닌가? 아니에요. 한일 무역 갈등 고조 이야기 나오면서 맞아요. 예, 이 카메라 모듈에도 애싱가스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그러한 부분이 주가를 끌어내렸어요. 근데 사실 자 보세요. 만약에 한일 이었던 종목이 일단은
한 120%, 150% 올라갔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정 나온 거예요. 만약에 악재라는 이슈를 지워버리고 그냥 순수하게 주가만 보자란 말이죠. 근데 이 과정을 딱 보게 되면 수급이 전부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요. 연기금은 샀다 팔았다를 계속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쫙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수급들이 한 방에 다 못 빠져나가요. 이렇게 한 방에 다 못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덩치가 이미 7,800억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눌림목 이후에 재차 반등을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카메라 모듈 쪽은 하반기로 갈수록 어떤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도 조정이 나왔네요. 이게 그 부분이에요. 자, 2분기 사상 실적이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그 기대감이 한일 무역 갈등 핑계대고 조정이 나온 겁니다. 이미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기서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 파트론을 보면 어쨌든 결론, 제가 지금 뭐 두서없이 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다 보니까 고점을 찍고 지금 눌림목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모든 이평선이 정배열입니다. 지금 밑에 200, 120, 60. 그리고 4월 달에 지지력을 계속해서 만들어줬던 가격대가 바로 이 자리예요. 메모해 보세요. 네. 13,200원. 13,200원. 예.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쉽게 깨지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쉽게 깨진다 하더라도 깨졌다가 다시 대처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파트론이 여기가 깨진다는 건 아마 엄청난 악재가 시장에 대두됐을 때만 보여지는 패턴일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비중이 15%시잖아요. 네. 지금부터 대응이 중요해요. 딱 보고 있는데 이제 시장의 악재들이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뿌려져 있던 악재들이 좀 이제 가시는 부분. 그리고 이 반장이 캐돈 단말을 보고 있는데 이 반장이 막 이제 현금 보유하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매수해라라는 외침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5%를 하셔서 비중을 20%를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밑에서 싸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중요해요. 14,900원을 넘어갈 때 비싸게 사세요. 14,900원. 넘어갈 때 밀렸다가 시장 안정화되고 땅 치고 올라가는 초입에서 딱 사는 거예요. 예. 땅 치고 올라가는 초입에 사지 않고 미리 예상해가지고 빠질 때마다 막 산다 이 생각 갖고 계시면은 안 됩니다. 네. 어디가 저점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파트너 나쁜 기업도 아니고 2분기 넘어 3분기, 4분기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엄청난 수익을 뭐 바라지는 않지만 적어도 17,000원권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튼튼한 회사다. 좋은 종목이다 말씀드릴게요. 네. 네, 힘내시고 감사합니다. 예, 수익 났을 때 다시 한번 전화 한번 주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분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넷피스 33,000원에 40%요. 넷패스 33,000원에 40%. 아이고, 예, 최근에 예. 들어가셨구나. 예. 예. 자, 좋습니다. 넷패스도 사실은 뭐 한일 뭐 이슈만 안 나왔어도 꾸역꾸역 계속해서 고점을 높였을 종목이에요. 실적도 좋았고 예. 또 뭐 수급도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수급 한번 볼게요. 예. 5거래일 동안 외국인 팔았고 연기금 기관은 계속 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럼 간단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폭락보다는 그죠? 급락보다는 이 박스권에서 비비려는 심리가 더 강할 거예요.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어요. 이러다가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 다시 치고 올라가겠죠. 예. 이해되시나요? 근데 지금 매수해서 기다리고 계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기준점을 잡으셔야 돼요. 기준점. 나는 최소한 어디가 깨지면은 일단은 절반 정리했다가 밑에 다시 사겠다라는 게 필요한데요. 예. 넷패스는 제가 봤을 때 29,700원. 예. 29,700원 깨지면 절반 무조건 줄이세요. 비중 40% 너무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거는 손절가 관리만 잘하면 이 넷패스가 4만 원을 넘어갈지 5만 원을 갈지, 그죠? 예. 아니면은 다시
주가 조정이 팍 나와가지고 2만 원대로 떨어질지 이거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게 5G도 그랬죠. 주도주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무너지면은 주도주가 끝난 거니까 조심합시다. 그러나 살려주면 그 추세를 믿으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넷패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깨질 수도 있고 더 위로 치고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일단은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시면서 시장 분위기에 대응을 해 나가셔라. 어찌됐든 반도체의 현 대장은요 넷패스입니다. 예, 예. 시장의 엄연한 주도주고 대장주이기 때문에 쉽사리 무너지지도 않지만 만약 이런 종목이 무너진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릴게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빠지지 않고 들어가면은 올라가면은 목표가는 얼마 정도 잡아야 될까요? 목표가는 제가 봐서 매수 타이밍 보니까 단타 들어가신 것 같아요. 단타가 아니라 회사가 너무 든든하고 회사가 실적이 좋아가지고 네네. 앞으로 네. 실적 보고 들어갔거든요. 네네. 일단은 이전 고점이 35,500원이거든요. 예예. 예. 일단은 저는 단기 35,000원을 드리고요. 예예. 35,000원이 넘어가면 예. 목표가를 38,000원으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장 분위기에서 넷패스가 이거 뚫고 4만 원 갑니다. 라는 무책임한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면서 올라갔네, 강하네, 올라갔네. 그러면 내가 걸어놨던 어떻게 익절가, 손절가를 같이 올리면 되겠죠. 따라 올리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갈 때. 그래서 이 방법을 해야지만이 내가 정한 익절가, 손절가 터치 않으면 장기 투자, 중기 투자가 가능한 것이고 아무리 좋은 종목도 중장기 투자 마인드로 접근했지만 내가 정한 손절가, 익절가가 깨진다라면 과감하게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게 주식의 현실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충분히 차분하게 잘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분 또 전화 연결 한번 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아시아나 IDT에. 아시아나요? 예. 예. 저번에는 남성분이 한번 전화 주셨었는데 오늘 여성분이 전화 주셨네요. 매수가 비중은요? 비중은 한 30% 조금 더 되고, 예. 예. 매수가는 22,500원이에요. 22,500원. 예. 자, 최근에 좀 수익도 한 또 몇백 원 보셨다가, 그죠? 근데 아시아나항공 매각 이슈가 지금 불붙은 게 통째로 매각할 거냐, 아니면, 좀 이렇게 분리 매각을 할 거냐에 지금 답이 아직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주가를 보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죠? 매각은 하긴 할 건데 아직 구체화된 매각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M&A 매각 이슈는 있지만 이렇게 계속 찌글찌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인드를 어떻게 세우셔야 되냐면 나는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될 때까지 그냥 나는 중장기로 가져갈 거야. 아니면 빨리빨리 안 가니까 난 답답해. 빨리 매도하고 종목 교체할 거야로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어떻게 하실래요? 네, 이게 조금 더 빠질 수가 있을란지 그게 걱정이고, 예. 네. 매각될 때까지 좋은 소식 있을 때까지 들고 갈 생각도 있는데, 예. 더 빠지는 것 같으면은 내일 매도하고 밑에 다시 저가 때 잡을까 생각도 하고, 예. 오케이. 예, 여러 오케이. 가지 이해됐습니다. 생각이에요. 메모해 보세요. 메모. 네. 예. 네, 메모에, 네, 예. 네. 내일 절반 바로 매도하세요. 절반만. 예, 나머지 절반은 매각 때까지 버텨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시장 안정화되면서 다시 아시아나항공이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거래량이 붙는다. 그때 팔아놨던 현금을 다시 쓰는 거예요.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네. 저는 지금 시장에 대한 뷰는 현금 100%가 아니라 주식 100%가 아니라 일부 주식의 일부 적어도 30% 20%는 반드시 현금을 쥐고 있어야 된다는 뷰이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쳐서 현금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따라서 네. 지금 당장 아시아나항공 매각 이슈가 생기면서
쫙쫙 치고 올라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 내일 팔았다가 다시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다시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럴게요. 저 전문가님 있잖아요. 예. 여보세요? 네. 카카오를 사놨는데 이것도 매도를 좀 절반을 할까요? 죄송한데 한마디 말씀. 예, 그건 다음 분 종목 상황 때문에 다음에 해드리고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냐면 카카오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네, 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지금 뭐 스피드로 넘어가야 되나요? 뭐 어때 부반장님 어떻습니까? 네, 우리 이 반장님께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지금 종목을 받고 싶어 하셔서 지금 문자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나 이 반장님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남성분들에게도 좀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반장님? 지금 최선을 다해서 따뜻하게 대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리는 건 주식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만큼은 철저하게 대응하시자라는 관점입니다. 바로 스피드로 넘어갈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입니다. 테스. 자, 오늘 테스가 좀 이슈가 있었죠. 반도체 감산 부분에 대한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러나 반등 나오는 거 보세요. 반등. 보통 이런 반등이 나오려면은 빠졌던 이 부분을 쫙 메꾸면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보세요. 찍 하고 올라가고 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신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반등 시 비중 축소입니다. 테스 지금 비중 너무 많죠? 40%입니다. 내일장에서 조금 더 올라오면 무조건 절반 매도. 올라오지 못하고 밀리면 당연히 20% 무조건 매도 채워야 됩니다. 이거 여기까지 하락할 수도 있어요. 대응 안 하시면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제가 드린 전략대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자, SM코어 올라왔네요. 자, SM코어 1,600원. 자, 어쨌든 매수 단가 대비해서 오늘 1,500원 됐는데요. SM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SM코어가 바닥을 쓱 잡고 있는데, 반등이 나와도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시장이 못 받쳐주고 무너지면 얘 다시 무너질 거예요. 따라서 손절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되겠죠. 지금 100원 밖에는 마이너스가 아니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미련 같은 거 두지 마시고 1,100원 깨지면 빠르게 매도해서 현금 바로 확보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로 반등이 나온다라면 11,200원 라인, 즉 매수가 대비해서 3% 정도 수익 내면은 빨리 매도하셔가지고 현금 확보, 이렇게 실전 매매 대응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내일이 변곡점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긴장하시고 내일 시장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죠. 자, 질환지교. 자, 블록체인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환지교 시큐리티입니다. 시장에는 팍스넷이라는 종목이 있죠. 팍스넷과 같이 놓고 보시고요. 질환지교 시티의 상승 구도는 여기서 충분히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종목도 리스크 관리 하셔야겠죠. 1,6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반등 기다리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 종목 더 보죠. 후성이라는 종목이 들어왔네요. 후성이 수익 중이실까요? 그렇죠. 추격 매수 하셨죠? 자, 안 봐도 보입니다. 8,120원에 비중 10%세요. 자, 제가 말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후성은 시가총액이 현재 7,300억 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에서 반도체 소재 쪽 수혜주로 움직이는 건 시가총액 1,000억 이하. 완전히 중저급 종목군들이 돈빨로 움직인 거죠. 이거는 움직였다가 실질적으로 후성도 수혜주가 돼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계속 일주일 내내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 후성은 일단은 여기 들어왔던 수급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후성이 만약에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7,000 매매해 보시면 7,600원짜리인데 이 자리 살려줘야 돼요. 살려줘야 되고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나올수록 후성이나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즉 반대급부로 반도체 소재 반대급부로 수혜주라고 생각해서 올랐던 종목군들은
시장이 치고 올라가면 반대로 빠질 거고요. 만약 시장이 밀리면 반등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결과 여하를 보시면서 대응하셔라. 구성 7,6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셨을 내일장 공략주 시간입니다. 이 반장님께서 방금 전에 내일장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어제와 내용이 같은데요. 포트 내 현금 비중을 20% 정도는 유지를 할 것. 이 현금은 저점에서 황금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반장님 어제랑 내용이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맞나요?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20% 현금 비중 계속 유지 맞습니다. 오늘 네, 그럼 반장님 저 질문이 있는데 본격적인 시장의 추세 반등이 언제쯤일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개인들 투매가 동참되는 저점이 팍 치고 내려와야 된다. 아니면 엄청난 차트 보면 설명드릴 텐데 엄청난 호재와 함께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최소 5일 이평선 위로 빵 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을 때 인정을 해주는 것이지, 그 전에 흔들리면서 조금씩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은 하락 중 지지 브레이크가 나온 거지 하락 중 상승 추세가 전환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현금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매도 못하고 밀릴 때 또 딸려 내려갑니다. 또 기다렸다가 밑에서 사시면 되는데 여기서 그냥 막 추매를 하셔가지고 반등 나올 줄 알고 추매했지만 바로 또 밀려버리는 형국이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고요. 물론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 S&P 500 선물 양봉은 그리고 있어요. 그러나 아침에 내일 눈 떴을 때가 제일 중요하죠. 과연 파월은 어떤 청문회를 할까요? 내일장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내일도 이 반장은 이 자리에 나올 겁니다. 매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들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고, 우리 마지막으로 9호. 시간이 좀 남았나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보너스로, 그럼 어떤 패턴으로, 시장을 정리하는 게 좋을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에요. 저는 617포인트. 자, 코스닥 지수가 617포인트가 최저점이었어요. 최근 1년간의 최저점입니다. 그 다음 지지라인 바로 윗단계에 있는 게 메모하셔야 돼요. 650포인트입니다. 650포인트, 16포인트 차이 정도 나는데요. 만약에 저점이 나오려면 여기가 깨지면서, 빵 깨지면서 내려가야 돼요. 깨지면서 내려가면서 개인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개인들이 겁을 먹고 매도를 막 쳐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매도 쳤던 개인들, 시장 끝나고 무슨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뭐지? 하고 후회하는 투자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물량이 다시 아침에 막 들어온다. 제가 봤을 때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우리 이제 내일 시장에 대해서 장이 열리고 나면 미국 증시가 끝나고 그 여파가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될 텐데 그 부분을 제일 체크를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건 0.5%포인트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냥 그럭저럭이에요. 왜냐하면 충분히 시장에서 예견됐던 부분이니까. 근데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긴 인하했는데 0.25%포인트밖에 안 했다? 시장은 바로 조정. 동결돼도 조정입니다. 그래서 시장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되는 구간이고, 내일 막 매수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도 현금을 유지해서 최대한 저점을 잡는 전략으로 저는 보셨으면 한다. 자, 여기서 부반장에게 질문 한번 더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시장이 양봉이 살짝 나오니까 시장이 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저도 이 반장님께서 이번 주는 좀 기다려보자고 하셔서 어디까지 내려가나 저도 지켜봤거든요. 근데 저점이 아닌가요, 이 반장님? 아직 저는 저점이 확인된 구간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도달을 했고, 제가 지금까지 시장을 분석을 할 때 항상 다소 좀 비싸게 사더라도 돌리고 이건 돌린 게 아니라 캔들만 그냥 살짝 빨간 게 올라온 거지 돌린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절대 착각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서 내일장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오늘 이 반장이 드린 말씀 꼭 명심하셔서 리스크 관리 꼭 신경 쓰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죠. 자, 우리 모두 정상에서 만납시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내일 이 시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